지난 시간에 칠판으로 수업했던 부분 책으로 복습하고 좀 더 진도 나가고 할 거거든. 여기 책으로 우리 안 봤었지? 책으로 봤나? 안 봤지? 안 봤던 거. 자 여기 보자.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몇 년대를 우리가 공부했는지 기억나? 20년대. 192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을 했었잖아, 그치? 네. 자 여기 먼저 나와 있는 거는 국외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 1920년대라고 책에 적어놔. 1920년대. 자, 1920년대 항일 무장 독립투쟁은 순서가 시험 문제가 나와 항상. 한국사에서 정말 좋아하는 게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일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그 순서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항상 그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자 먼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있지. 봉오동 전투 연도 월까지 외우라고. 1920년 6월달. 청산리 대첩은 1920년 10월달. 문제에서 지시문 사료가 나오는데 그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막 나올 거야. 근데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게 봉오동 전투인지 청산리 대첩인지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이 몇 월 달인지 이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게 봉오동인지 청산리인지 구분할 수 있을 거야. 자, 봉오동 전투는 누구였었지? 홍범도, 대한독립군의 홍범도가 총사령관이었었고, 청산리 대첩은 북로군정서의 김자진 장군이 총사령관이었지.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 자,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했던 일본군이 대규모 군대를 중국으로 만주로 보내기 위해서 무슨 사건을 조작했다 그랬잖아. 훈춘 사건을 조작했지. 중국 훈춘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자작극 일본 마적패들을 사주해가지고 습격했지. 그래놓고 한국 독립군이 지금 습격했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키지.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 간도에 있으면은 민간인이 학살당하니까 어디로 이동하자?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지. 근데 그 자유시에서도 러시아가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그걸 거부하자 무차별 학살을 또 하게 돼. 그걸 자유시 참변이라 그래. 그래서 이때 자유시 참변 이후로 뿔뿔이 흩어졌던 독립군 부대는 만주로 내려와서 세 개의 정부를 만들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앞글자 따서 참정신 이렇게 외우라고. 3부가 성립이 되지. 자, 그런데 이 한국 독립군부대에 위기가 찾아와.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이제 책으로는 이제 자료를 한번 보자. 미스야 협정.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게 인도한다. 자, 이 만주 군벌과 만주의 중국 관리들이랑 일본이 협정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 색출해가지고 일본에 신고해라. 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는 것도 좀 어려움을 겪게 돼. 그래서 이거는 독립군의 이제 실현이지. 미스야 협정으로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되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3부가 통합이 돼.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자, 이거 지금 외워보자.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이 뒷부분 수업할 때 이게 중요하거든. 지금 외워야 돼.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의회. 이렇게 두 개로 정부가 통합이 돼. 다 외워졌지? 남만주의 뭐라고?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통합이 되었다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자, 여기는 시험 문제 순서 나온다 그랬잖아. 정리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훈춘 사건,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간도 참변,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그 다음에
3부에서 그렇지. 3부가 만들어지지. 3부가 뭐뭐 있다고?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그 다음에 미시아 협정. 그 다음에 3부가 통합되지.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의회. 이렇게 이 순서. 어려운 거 없잖아. 우리가 지금 스토리대로 흘러가는 거 쭉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일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여기 38페이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국내 그 실력 양성 운동이거든. 그리고 왼쪽에 37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건데 이어서 그냥 한번 쭉 봐보자. 정말 중요한 건데, 자, 1930년대 초 만주 지역에서 했던 독립운동. 자, 1930년대 초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중 연합작전이야. 자, 20년대까지만 해도 20년대 후반에 미시아 협정이라고 해서 중국이 우리 독립군 부대를 일본한테 고발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30년대가 되면 상황이 바뀌어.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거든.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일본을 공통의 적으로 두게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연합작전을 하던 시기야. 1930년대 초반은. 알겠지? 자, 남만주의 정부가 뭐 있다 그랬지? 서건. 아니, 네. 아까 방금 외웠잖아. 이어서 해야 되니까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남만주의 국민부가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북만주에는 혁신의회가 있다 그랬지. 자, 이거는 정부야. 임시정부. 자, 남만주의 국민부에서 조선혁명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그리고 이 조선혁명당이라는 정당에서 군대를 만드는데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를 만들게 돼. 여기에 총사령관은 양세봉. 자, 이거 지금 외워야 되는 거야. 자, 1930년대 초의 핵심은 만주 지역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한다 그랬잖아. 그치? 이게 핵심이라 그랬어. 자, 일단 이 총사령관 양세봉, 조선혁명당은 사회주의 계열이야. 자, 그리고 북만주 혁신의회에서 만들었던 거는 한국독립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고, 이 한국독립당에서 만들었던 군대가 한국독립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 총사령관은 지청천. 자, 여기는 민족주의 계열이야. 외울 수 있겠어? 자,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고 북만주에서 한국독립군이 만들어져. 어차피 이 당이랑 군이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외우지만 않아도 돼. 알겠지? 자, 그냥 지금 여기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고 북만주에서는 한국독립군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름만 보고도 우리가 사실 구분할 수 있다. 어디가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느낌이 확 물씬 나는 게 뭐야? 조선혁명군이야? 한국독립군이야? 그치? 조선이 혁명군. 이름만 들어도 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느낌이 나잖아. 여기가 공산주의라고. 북만주라고 남만주라고. 남만주, 북한에 더 가까운 쪽 애들이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남만주에 그래서 뭐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은 양세봉. 그리고 북만주에서는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은 지청천. 여기까지 외워졌어? 외워졌지? 그 다음에 또 뭘 외워야 되냐면은, 자, 여기 핵심은 한중연합작전이라 그래서 중국의 무슨 군과 연합했는지를 외워야 돼. 자, 먼저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사회주의 계열의 군대였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게 돼. 그래서 요거까지 외워야 돼.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해. 일본군을 격퇴해.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은 그 중국의 민족주의 계열인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 사도화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 자, 여기 밑줄 그은 것들 있지, 아니 표시해 놓은 것들, 이거를 지금 외울 거야. 요거 꼭 외우고 넘어가야 되거든. 자, 시간 3분 줄게. 그래서 노트 제일 뒤에다가 시험 볼 거야. 남만주에 북한이랑 가까우니까 남만주 쪽이 사회주의 계열 뭐 만들어진다고?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중국 의용군과 연합. 그래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렇게까지만 쓰면 돼. 북만주는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은 지청천 민족주의 계열이지.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자, 이 전투가 좀 많지, 외워야 돼. 뭐 쌍성보 전투, 사도화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승리. 한 번만 더 해보자. 남만주의 무슨 군?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무슨 주의? 사회주의. 중국 무슨 군과 연합? 의용군과 연합. 무슨 전투? 영릉과 흥경성 전투. 자, 북만주에서는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무슨 주의? 민족주의. 중국의 무슨 군과 연합? 호로군과 연합해서 무슨 전투 승리? 쌍성보 사도화자 대전자령 전투 승리. 알겠지? 자, 시험은 지금 안 보고 좀 이따가 잊어버릴 때쯤 볼 거야. 한 30분 있다가. 그게 진짜지. 잊어버렸을 때 보는 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3번에서 동북항일연군 써져 있으니까 애들이 헷갈리는데, 이거는 이제 1930년대 후반이거든.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상황이 또 바뀌어. 만주 지역에서 더 이상 이 한중 연합작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와. 30년대가 후반이 되면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만주 지역은 일본군에 의해 거의 점령당해. 그래서 이런 그 대규모 전투를 하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이 지청천 같은 경우 이 민족주의 계열은 대부분 중국 관내 지방으로 이동하게 돼. 중국 관내 지방이라고 하면 어디냐면은, 자,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우리나라 위쪽이 만주 지역이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중국인들은 큰 대도시들 다 어디에 있어? 이쪽에 다 있잖아, 그치? 이쪽을 중국 관내 지방이라고 해. 관내 지방. 그래서 자, 1930년대 후반이 되면은 민족주의 계열은 대부분 관내 지방으로 이동해서 이 항일 투쟁을 계속해서 하게 돼. 그러면은 양세봉의 이 사회주의 계열은 어떻게 되냐? 이 양세봉은 전투하다가 사망하게 돼. 그러면 양세봉의 부하들은 관내 지방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만주 지역에 계속 남아있게 돼.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다가 여기에 있는 중국인들도 항일 투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이들과 연합을 해, 사회주의 계열이. 그래서 뭘 만드냐? 동북 항일 연합군을 만들어. 동북, 그러니까 만주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중국의 동북 쪽. 일본에 대항하는 연합군이 만들어져. 자, 누구랑 연합한다고? 중국 공산당과 그 다음에 양세봉의 부하들. 자,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해가지고 항일 유격투쟁을 전개하게 되거든. 그걸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데, 동북항일연군의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은 보천고 전투에서 승리한 거거든. 이 보천고 전투에서 동북항일연군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워. 근데 그거 교과서에 잘 안 나온다. 잘 시험 문제도 안 나온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누굴까? 김일성이야. 나중에 북한 만들었다. 김일성. 자,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오기는 해. 근데 알고는 있어야겠지. 1930년대 후반이 되면은, 자, 한국 독립군의 민족주의 계열은 대부분 관내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사회주의 계열은 이 동북 항일 연군에 가담하게 된다고. 자, 지난 시간에 의열단이랑 한인 애국단도 했었었지. 자, 이걸 이제 책 자료를 보고 보자. 자, 의열단 1900 몇 년? 1919년에 만들어지고,
한인애국단 1931년에 만들어져. 자, 의열단 누가 만들었음? 김원봉이. 근데 김원봉한테 한 가지 숙제가 있었다 그랬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해. 폭력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 신채호한테. 조선혁명선언, 이 의열단 선언문을 작성해달라. 자, 시험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그냥 간단하게 단답형 문제로 절대 안 나와. 사료가 나와. 제시문이 나와. 그 사료를 보고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의열단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항상 무슨 사료가 나오냐? 이 조선혁명선언이 나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겠지. 자, 읽어보고 봐보자.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폭력 사용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제 통치를 타도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을 건설할 것이다. 누가 쓴 거라고? 신채호의 제목까지도 외워. 조선 혁명선언이라고. 알겠지? 진짜 중요한 거야. 자, 활동은 일제의 주요 인물 처단하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했다 그랬지. 자, 주요 인물 3명을 이야기했는데 기억할까 혹시?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자, 어디다 폭탄 던졌지? 김익상이 맞죠? 아니. 내가 수업을 제대로 잘 못했네. 어쩔 수 없지. 내 잘못이지. 아, 외우기 쉽게까지 알려주는데 상 제일 높은데 일제시대 제일 높은 기구. 조선. 그렇지, 조선. 총독. 그렇지, 총독부. 김상옥은 이제 감옥. 감옥 있는데 쌍. 경찰서. 무슨 경찰서? 조선 종로경찰서. 이제가 그 사관총. 응? 그 있었는데. 아니에요. 자, 나석주는 이제 동양적식. 동양적식 주식회사. 동양적식 주식회사에다가 폭탄을 던졌지. 자, 이 3명만 있는 게 아니야. 옆에 나와 있어. 자, 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여서 이 사람들은 꼭 외우라는 거고, 내신 할 때는 학교에서 알려주는 사람들 다 외워야 돼. 자, 김지섭은 일본 왕궁에 폭탄 투척했고,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 폭탄 투척한 인물. 자, 1931년에는 한인 애국단이 조직이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열 단체인데 누가 만들지? 김구가. 자,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야.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기를 겪게 돼.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한인 애국단이야.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가 조직하였다. 자, 한인애국단은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지. 이봉창은 일왕에 탄 마차에 폭탄 투척했고, 윤봉길은 상하이 훈크공원에서 폭탄 던졌지. 자,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누가 지원해주기 시작했다? 상하이가 지원해줬어?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된 사건은 누구라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라고. 자, 개인적으로 의열투쟁을 했던 강우규나 조명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실력 양성 운동을 한번 보자. 자, 여기는 전부 다 몇 년대야? 1920년대. 국내에서 했었던 민족주의 계열에서 했었던 운동이 실력 양성 운동이다. 기억나지? 자, 민족주의 계열에서 했던 실력 양성 운동은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물산장려 운동 나왔지. 또 뭐 있지? 물산장려 운동이랑 3개밖에 안 되잖아. 뭐 있었지? 실력을 키우자. 그러니까 실력 양성 운동으로 했던 3가지가 물산장려 운동이랑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랑 문맹 퇴치 운동이랑 3개밖에 안 되잖아. 외우자. 알겠지? 자, 물산장려 운동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운동이지? 뭐 이용하자? 자기 직접 생산해.
그렇게 어려운 말이 국산품 애용하자는 거지. 토산품, 국산품 애용하자. 자, 그 배경은 1920년대가 되면 회사령이 폐지돼. 자, 일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로 진출하게 돼. 그리고 관세가 폐지돼. 일본 상품들이 우리나라 엄청 많이 들어오게 돼.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 그래서 민족 산업을 육성하자, 국내 기업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나. 자, 어디에서 누가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이야. 자, 서울에서 조선 물산장려회가 조직이 되고 내용은 토산품을 애용하자, 한국 기업 육성하자. 자, 내 살림 내 것으로 구호지. 조선 사람 조선 것. 그다음에 옆에 신문을 보면은 이게 뭐라고 써져 있어?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전부 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자, 이 시험 문제는 무조건 사료로 나온다 그랬어. 조선 물산장려회 취지서의 내용인데 우리 생활의 제일 조건은 이 의식주 문제, 즉 산업적 기초라. 이 산업적 기초가 파멸하여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생활하지 못하고 사람다운 발전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지 아니한가. 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나오면은 무슨 운동이다? 물산 장려 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한계점. 자, 물가 상승이 일어나. 실제로 국산품을 애용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해. 근데 공급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돼. 그리고 누가 비판한다고?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있어. 이게 무슨 독립운동이냐? 너희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뽕 이용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마음 이용해가지고. 자, 그 내용이 옆에 나와 있거든. 자, 저들은 민족적 애국적이라는 감상적 미사역으로 저들의 이익과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저들이 주장하는 생산기관의 발달, 산업의 진흥, 생활의 경제적 독립, 이것은 진실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기업가들, 부르주아, 너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비판했다고. 누가? 사회주의자들이. 무슨 운동을 비판한가 이거?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누구의 비판적 시선?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적 시선이 있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0년대가 되면은 고등교육 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지. 자, 제2차 조선교육용으로 대학 설립은 가능해졌어. 그러니까 이상제, 이승운동이 중심이 돼서 자, 요거 많이 쌤 얘기했지.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얼마씩 1원씩이라는 구호로 모금운동을 전개했어. 우리가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자, 하지만 일제가 방해를 했지.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해서 뭘 만들어줬어? 경성제국대학, 친일파들의 자제가 다닐 수 있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해줬고 수혜와 가뭄으로 기부가 위축이 되면서 결국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중단되었다 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 밀립대학 기성의 발기 취지서. 자, 우리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러한 것들 다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교육이다. 그러면서 했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자,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은 어디에서 주도하였다? 언론사에서 주도하였다. 1920년대 언론사라고 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있지. 자, 문자보급운동이 조선일보, 분화로드 운동이 동아일보. 자, 조선일보에서 있던 문자보급운동. 자, 요렇게 그 구호랑 표어들을 알아야 돼. 어디서 했던 그 구호인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것은 조선일보가 했던 문자보급운동 하면서 했던 거야. 알겠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라고 하면서 한글 교재를 보급해. 자, 동아일보에서 했던 분화로드 운동은 무슨 뜻이지? 이거 러시아 말이야.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이야. 지식인들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일깨우는 운동, 그걸 무슨 운동이라 그래? 계몽운동이라 그래. 그치, 러시아에서 했었던 계몽운동이야. 분화로드 운동. 그래서 야학을 개설해. 학생들이 저녁에 농촌에 가서 그 학교를 열고 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야학을 개설했던 게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거.
자, 책 보지 말아봐. 자, 문맹퇴치 운동. 조선일보에서 무슨 운동? 아는 것이 문맹퇴치 운동. 전체 다 그걸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하고, 그 문맹퇴치 운동은 조선일보에서는 문자보급 운동, 동아일보에서는 분화로드 운동 외워야 돼. 알겠지? 자, 옆에 이렇게 그 포스터 있지. 분화로드 운동.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어보면 이거 무슨 신문사에서 주도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무슨 신문사에서? 동아일보에서. 그러니까 알아야겠지. 외워야겠지. 자, 그 다음 신간의 활동. 여기 페이지 자체 제목을 신간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여기가 신간회가 중심이 아니고 이 페이지에는 학생운동이 중심인데, 그래서 쌤은 그 칠판 정리할 때 1920년대에 학생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필기를 했던 거 기억날 거야. 자, 제일 먼저 1926년에 60만 세 운동, 그리고 1927년에 신간에 만들어지고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야겠지. 자, 먼저 60만 세 운동부터 한번 봐보자. 자, 60만 세 운동은 누구의 장래일날? 순종의 장래일날, 순종의 국장일날, 순종의 인산일날. 어떻게 나와도 다 똑같아. 자, 사회주의 계열,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 학생단체들이 연합해서 시위를 계획하고 준비했어. 근데 여기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들은 사전에 발각돼서 참여하지 못하고 누구 주도하에? 학생들 주도하에 만세 시위가 6월 10일에 일어난 거야. 이 시위 자체가 그렇게 시험 문제 중요하진 않아. 이 60만 세 운동의 결과, 그게 뭐에 의의가 됐다, 이게 중요하지. 60만 세 운동의 결과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돼.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게 60만 세 운동이야. 그게 중요하다고. 민족 유일당 운동이 뭐였지? 하나의 당. 그렇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이걸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같이 하나로 합칠 필요성을 느낀 거야. 우리가 이 독립한 이후에는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그때 가서 싸우고, 일단 독립할 때까지는 하나의 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자,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정우의 선언이거든. 이걸 계기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데, 자, 정우의 선언 정말 중요해. 바로 옆에 나와 있어. 정우의 선언 한번 보자. 정우회라는 단체는 사회주의 단체야. 한번 읽어볼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 지금 현재 유력한 모든 단체는 일제에 의해서 거의 모든 그 집회 금지 상태에 있으니, 따라서 여기서부터 중요해.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한편, 그러니까 부르주아 애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자. 얘들이 부자들을 위한 나라 만들려고 한다. 이거는 잊지 말자. 명백하게 인식하자. 하지만 과정적 동맹자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자.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우리가 동맹을 한번 맺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제휴를 하겠다 이거야.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뭘까? 사회주의가 봤을 때 민족주의자들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는 타락한 형태가 있었어. 그 비슷하게,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날까? 민족주의 중에서도 일본과 타협을 하는 민족주의가 있었는데, 이광수, 그렇지. 그걸 뭐라고 했어?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했어. 누구? 이광수. 다른 말로 얘네들을 자치론이라고도 해.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자치권을 획득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자, 이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뭐가 만들어졌다?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돼.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서 몇 년에? 1927년에 만들어졌어. 초대회장은 이상제가 선출이 되고. 자, 신간의 강령,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민족의 단결을 공고화한다. 기회주의를 일체에 부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가 바로 누구라고?
이 신간에서 말하는 기회주의가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이광수라고, 자치론이라고, 알겠지? 자,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 일제 식민 통치 정책 비판하고 전국에 순회 강연회하고 연설회하고 농민 노동 여성 형평운동 지원하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지원하고. 자, 해소라는 거는 해산됐다는 거야. 자, 신간의 회원 일부가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지유를 시도했다는 점. 자, 그리고 코민테른에서 노선을 변화시켜. 코민테른 혹시 기억나나? 사회주의자. 단체야. 어떤 단체? 레닌이 만들었던 전 세계 사회주의 연합 단체. 그러니까 사회주의 어떤 총 본부, 세계 본부라고 보면 돼. 여기서 노선을 변화시키고 지령이 내려온 거지. 야, 어떠한 경우에도 민족주의랑 연합하지 마라는 지령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신간의 해소를 주장하고 결국 신간회가 해소되게 돼. 그 이후에 해소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은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결성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문화학술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따가 이거 한번 다시 볼까? 사회주의 계열은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결성하였다. 자, 자료 신간의 문제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신간의 강령이거든.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누구라고? 타협적 민족주의. 이광수 자치론이라고. 자,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고 일제 경찰이 일방적으로 한국인 학생을 탄압하자 광주 지역 학생 주도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데 이 시위를 누가 지원해줬어? 신간회가. 그래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기억나지 이거? 60만 세 운동이 최대 규모 아니야. 지역 이름이 붙긴 했지만 광주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고. 전국 규모야. 누가 지원해줘서? 신간회가 지원해줘서. 자, 그리고 사회문화 대중운동을 보기 전에 자, 노트를 꺼내봐. 노트 제일 뒤쪽을 펴가지고 자, 지금 봐야 진짜지 외워졌는지 머릿속에 남는지 안 남는지. 자, 북만주, 남만주 해가지고 쭉 써봐. 북만주 지역, 남만주 지역. 자, 한 번만 다시 얘기하고 넘어가자. 자, 남만주 지역은 북한이랑 가깝게 사회주의라 그랬어. 무슨 군? 조선혁명군. 국민부에서 만들었어. 남만주 국민부 기억나지?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져. 총사령관은 양세봉이고. 자, 우리 이 1930년대 40년대 민족운동, 항일 무장 독립투쟁 하면은 중요한 사람 3명이 나오거든. 쓰리봉이라고. 김원봉 우리 배웠잖아, 그치? 의열단 만들었다. 그리고 곧 나올까 김두봉이 나와. 그리고 양세봉이 나와.
원봉이, 두봉이, 세봉이, 왜 쓰리봉이가 나와. 이제 기억해. 양세봉이야. 이름을 못 썼길래 양세봉이라고. 무슨 어디랑 연합해서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해서 무슨 전투에서 유 흥경성 전투, 영릉가 전투. 음. 흥경성, 영릉가. 자, 그 다음에 북만주에서는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무슨 군과 연합?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 자, 지금 한번 외워두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 분명히 또 다시 잊어버릴 거야. 근데 우리가 뇌가 머리가 한번 외웠던 걸 다시 외우는 건 되게 쉽다. 한 번은 제대로 외웠던 걸 다시 외우는 거는. 자, 여기는 조금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볼 건데, 자, 사회문화 대중운동을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도시의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보면은 되게 이 사진 자료를 봐봐. 엄청나게 일제시대 때 발전했지. 우리 조선시대 모습하고 엄청나게 좀 다르잖아, 그치? 근데 이 일제강점기 경성 서울이야. 서울의 모습인데 여기는 일본인 거주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일본인 거주 지역과 한국인 거주 지역의 모습, 생활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 막 백화점도 생기고 이렇게 서양식 의복도 입고 다니고. 이거는 일본인 거주 지역이고 한국인 거주 지역은 이랬어. 자, 토막집을 짓고 사는 토막민이라고 불렀었거든.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이랬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의식주의 생활 변화도 있는데, 자, 의생활, 양복과 양장을 입고 다니는 그런 현대적인 그런 사람들 모던보이라고 불렀어. 자, 식생활로는 커피, 과자, 아이스크림 등 서양식, 일본식 음식도 일상화되고. 자, 주생활, 자, 문화주택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문화주택이 뭐냐면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주택. 지금은 당연하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 집에도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 막. 그리고 선생님 나중에 커서까지도 선생님 할머니 집은 시골 할머니 집 이렇게 명절 때 가잖아. 그러면은 세뱃돈 받는 건 참 좋은데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싫었어. 화장실도 푸세식 화장실 알아? 어떻게 알아? 저희 학교 어? 의상 중에 있었어요. 학교에? 요즘에 가는 학교에 그래서 조대 여고든지 다술 리모델링 하고 있어. 아 진짜? 저희 그 뭐였지 전반이랑 후반 쪽 화장실이 어. 전반 쪽은 아예 깨끗한 건데 후반에는 그냥 변기 하나 빼고 싹다 푸세식이라. 아 그게 푸세식이 아니야. 선생님 말하는 푸세식은 그러니까 좌변기가 아닌 거 말하는 거지 너희들은. 네. 그치? 그게 푸세식이 아니야. 옛날에 어떻게 화장실을 만들었냐면은 땅을 파가지고 큰 항아리를 묻어. 그래서 항아리 위에다가 판자를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가 발 올리고 항아리 속에다 똥 싸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 이제 나무로 약간 칸막이처럼 가려놓고. 할머니 집이 그런 화장실이었었거든. 그런 게 진짜 푸세식이야. 그래가지고 그 항아리에 있는 거를 이제 또 삽으로 이제 똥을 다 푸고 그래 밭에다 거름 주고 막.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 키우던 개가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강아지들이 엄청 원래 강아지들 집에 키우나? 막 이거 예쁜 종들 있잖아. 근데 쌤은 시골에서 키우던 똥개 새끼들이 제일 이쁘더라. 토실토실해가지고 강아지 새끼 중에서 진짜 이쁘고 막 귀여운 새끼들이 있는데 한 번은 똥통에 빠진 거야.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손으로 건져가지고 막 씻겨가지고 막 그랬거든. 그런 게 푸세식이거든 진짜. 그 큰 항아리 독에다가 거기다가 위에다가 발만 얹고 똥 싸는 게. 아무튼 자, 내부에 욕실 화장실이 있는 문화주택이 등장하였다. 그건 신기하네. 아직 고등학교에 그 좌변기가 없는 그런 데도 있다고. 조대 여고는 작년까지도. 아 진짜? 신기하네. 자, 뭐 농촌의 변화라든지 철도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신 공부하면서 자세히 보면 될 거고 지금 뭐 큰 흐름에 큰 영향이 없는 것들이니까 넘어갈 건데 일제 시대 때 철도가 많이 건설이 돼. 우리나라 그 도로나 철도 그 여건이 많이 좋아지거든. 근데 우리 위해서 만들어줬을까? 목적이 있었겠지. 자원 수탈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륙 진출,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그 수단이었었어.
자, 그 다음에 자 소작쟁이나 노동쟁이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자. 자, 1920년대는 소작쟁이나 노동운동은 전부 다 뭘 요구하는 거였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거였어. 우리도 좀 먹고 살자 했던 거. 자, 소작쟁이 대표적인 1920년대 소작쟁이는 암태도 소작쟁이. 노동운동은 원산총 파업이었었고, 자, 이게 1930년대가 되면은 어떤 운동의 성격으로 바뀐다 그랬지? 항일 투쟁으로 바뀐다 그랬어. 자, 혁명적 농민조합이 결성이 되고 혁명적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 뭐 어떤 단체가 해산되면서 이게 시작이 됐을까? 신간회가. 신간회가 해산되면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이 뭐 한다 그랬어? 노동조합, 농민조합을 만든다 그랬어. 그러면서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다양한 대중운동으로 여성운동은 근우회라는 단체만 알면 된다 그랬지. 근우회도 1927년에 만들어졌어.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자, 여성운동 단체도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통합되어서 근우회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소년운동은 방정환, 어린이날, 청년운동 있고, 형평운동은 어떤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 운동이었지? 형평운동. 백정들. 그렇지. 조선 형평상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감수하자. 자, 이것도 자료 한번 보자. 형평운동. 자,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류의 본성이라. 그러니까 달게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해 우리도 참다운 사람이 되고자 함이 본사의 취지이다. 우리도 조선민족 2000만의 일원이며 가보년 6월부터 칙령으로, 가보년 6월 무슨 칙령으로? 갑오개혁 때 신문지 없어졌잖아, 그치? 자, 백정의 칭호가 없어지고 평민이 된 우리이다. 무슨 일이 있었냐? 경상남도 진주에서 백정 이하찬의 자녀가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 사건을 계기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완화하자라고 하는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고? 형평운동. 어디에서?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져. 자, 종교계 민족운동을 한번 보면은, 자, 대종교, 단군 신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종교야. 누가 만들었냐? 나철, 오기호. 나중에 이들은 중강단을 조직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도 해. 불교는 한용운 사찰령 폐지 운동 전개.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해서 만들어진 종교. 동학 이름이 바뀐 거야. 천도교라고. 그 다음에 원불교는 박중빈이 만들어서 새생활 운동, 근면, 절약, 저축 이런 것들 강조했던 종교고. 자, 개신교와 천주교를 구분할 수 있나 너희들은? 둘 다 크리스트교야. 하느님 믿는 거.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개신교와 천주교를? 개신교는 항상 가고 천주교는 교회 안 가고. 뭐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했어. 맞네. 그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했지. 우리 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원래 크리스트교가 있잖아, 그렇지? 예수가 만든 크리스트교, 하느님 믿는 이 크리스트교가 저기 로마 시대 때, 자, 로마 시대 때 이 두 개로 분열이 되거든. 아나?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되는 거. 이탈리아 있고 그리스 있고. 자, 이렇게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되면서 동로마 쪽은 이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바뀌었어? 그리스 정교가 돼. 그리고 서로마 쪽에서는 로마 카톨릭. 여기에 교황이 있어. 그러다가 근대가 되면서 이 교황이 면벌부를 판매하고 나쁜 짓을 막 많이 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은 믿지만
너네들 교황과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칼뱅 루터의 종교개혁해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 빠져나와서 신교가 만들어져. 이 북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그걸 우리는 개신교라고 해. 그래서 이 영국이나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는 개신교가 발달하게 되고 남부 유럽 쪽에서 로마 가톨릭이 발달하게 돼. 그리고 이 개신교는 영국에서 개신교가 유행하게 되니까 영국이 지배했던 미국이나 호주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많이 된 게 개신교가 확산이 많이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일반적인 교회도 개신교야.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 이 교황을 중심으로 아직도 있는 종교가 천주교고, 알겠지? 그러니까 천주교가 성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성당. 개신교가 그냥 흔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개신교나 천주교는 어떤 활동들을 했었을까? 일제시대 개화기 때부터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얘네들이 주로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학교를 많이 설립했어. 지금도 그 미션 스쿨들 있잖아, 그치? 대부분 개신교에서 만든 거야. 성당 믿는 그런 학교는 거의 없을걸, 그치? 그 대부분 다 개신교야. 그 다음에 그 병원을 많이 만들었어. 학교나 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은 개신교에서 만드는 거고, 그 성당에서는 주로 무슨 활동을 했냐? 우리나라 약간 그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그 비련의 여주인공,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란 그런 여주인공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가 자랐던 그 고아원을 찾아간다? 그럼 항상 누가 맞아주냐면은 수녀님이 맞아줘. 뭘 많이 만들었을까? 고아원, 양로원 등 이런 사회활동을 많이 했던 게 성당이야. 알겠지? 천주교. 자, 그 다음에 한글 연구했던 단체 하면은 조선어 연구회 1921년에, 조선어 학회 1931년에 서로 다른 단체가 아니라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가 돼. 자,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뭘 했냐? 가갸날을 제정하였다. 가갸날이 오늘날 뭘까? 한글날. 그 다음에 잡지, 한글이라는 잡지를 가능하였고, 자, 조선어 학회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였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차 시도하였다. 시도했다는 것은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걸 만들던 과정에 사건이 터지거든. 그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야.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조선어 학회 간부를 잡아다가 고문을 해, 일본이. 너네 거기 모여서 너희들끼리 뭐 했어? 저희 그냥 조선어 연구했는데요. 독립운동한 거잖아. 불어. 그렇게 막 고문을 하니까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거야. 살려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조선어 학회를 해산시켜버려. 그게 조선어 학회 사건이야. 조선어 연구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걸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 그 유해진 나오는 말몽이라고 영화 알아? 한 10번 본거 같아. 아, 진짜? 학교에서 맨날 틀어줘요. 아, 그래? 학교에서 왜 틀어줘? 한국사 시간에? 그냥 국어쌤마다 다 틀어줘. 아, 국어선생님이? 자, 그 말몽이라는 그 영화가 이 그 사람들 모아놓고 똑같은 단어를 뭐 전라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뭐 경상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 다 수집하는 거거든. 이런 게 이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우리말이 없어질까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전에 이걸 좀 모아놓자 해가지고 이 우리말 펜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그 영화거든. 근데 마지막에 이게 그 일본한테 잡혀가잖아. 그러면서 이걸 어디 창고에다가 이 자료를 집어 던져. 그 장면 너 알아? 도현이도 이거 봤어 혹시? 안 봤어. 나중에 한번 봐봐. 자, 이게 이제 약간 픽션으로 만들어진 영화긴 한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제시대가 지나고 그 광복을 한 이후에 서울역 뒤에 창고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야. 조선어 학회에서 이 우리말 큰 사전을 연구했던 그 자료가. 그게 왜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 이제 그거를 아마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도망가다 던졌을 거다라고 상상해서 그 영화를 만든 건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광복 이후에 우리말 큰 사전이 편찬이 돼. 이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연구.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다. 일제가 한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어.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
조선 총독부 산하의 단체거든. 이 단체에서 뭘 했냐? 요걸 했어. 식민사관을 연구했어. 식민사관은 뭐냐면은 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대. 그걸 연구했거든. 그 세 가지 얘네들이 근거로 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정체성론. 너네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대 사회에 정체되어 있다. 발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 그런데 일본이 와가지고 지금 근대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야. 너희들은 일본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전에는 언제 머물러 있었다? 고대 사회에 정체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타율성론. 너네 조선이라는 나라는 항상 타 민족의 지배를 받아오지 않았냐? 그래서 자율적이지 못하고 너희들은 타율적인 민족이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이 지배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 옛날 언제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금나라의 형제관계를 맺었지. 그리고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에 또 지배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청나라, 그리고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너희들은 타율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연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당파성론은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동당정치를 얘기하는 거겠지. 너네들은 맨날 당파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잖아. 너희들은 정치 잘 못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일본이 지배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이게 당파성론이야. 자,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잖아.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지. 반박을 해야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민족주의 사학자면 대표적으로 신채호와 박은식이 있어. 자, 신채호와 박은식이 연구했던 민족주의 사학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에 대해서 연구해. 우리 민족은 자주적인 민족이다. 자율적인 민족이다. 자, 일제가 얘기했던 식민사관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뭐를 반박하는 걸까? 타율. 그렇지, 타율성론에 반박하는 거야. 그래서 신채호가 고려시대 때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조선 1000년내 제1대 사건이다라고 평가한 사건이 있었다. 그게 무슨 사건일까?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고려시대 때요. 고려시대 때 어떤 사건을 두고 신채호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볼 수 있는 사건이다. 다른 민족에게 뭐 침략을 받아서 뭐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 민족이 그거를 극복하고 벗어나려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거야. 고려시대 때. 자, 고려시대 때 우리가 처음으로 왜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형제 관계를 맺었어. 그게 무슨 나라랑 맺었지? 명나라? 명나라가 왜 나 고려시대인데? 아 참. 대답해보라 그래. 기억나지. 민족은 여진족이야. 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발해? 잠깐만. 한국사 원생님 데리고 와. 금나라. 아 그나라.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단 말이야. 식민 지배가 아니지. 그 형제 관계를 맺었었단 말이야. 근데 안 돼. 우리 금나라를 정복하고 우리 자주성을 되찾아야 돼 했던 운동이 있었어. 금나라를 정복하고 우리 수도도 원래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으로 이전하자. 그래서 금나라를 정복하고 칭제 건원하자라고 했던 운동이 있어. 그게 무슨 운동이었지? 1135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어. 이거 배웠지? 그치? 내 큰나라는 안 들어봤는데. 쌤이 그 보내준 거 맨날 유튜브로 보내주잖아. 거기에 선생님이 찍어놓은 거 그 고려시대 편이 있거든. 그거 봐, 알았지? 거기에 있어. 이제 고려시대 대회 가는 게 금나라, 그다음에 그 원나라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 한번 봐. 자, 아무튼간 이 신채호나 박은식은 무슨 주의 사학자라고 한다고?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한다고.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사학은 무슨 성을 강조했다?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뭐를 반박한 거야?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 타율성론을 반박한 거라고. 자, 그 중에서 박은식은 국혼을 강조했었어. 국혼은 나라의 혼,
우리 나라의 몸체는 잃어버렸지만 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거야. 자, 그리고 신채원은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투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자, 옛날에는 박은식과 신채호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아주 간단해. 박은식이 쓴 책들은 전부 다 앞에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한국이 들어가고,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조, 조선상고사, 자, 전부 다 조선이 들어가. 알겠지? 자, 그리고 박은식과 신채호는 우리 이미 한 번씩 배웠던 사람이거든. 등장했던 인물들이야.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그리고 신채호는 아까도 나왔다. 신채호 하면은 조선 혁명선언을 쓴 사람이지. 의열단 선언문 쓴 사람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사회경제사학 하면은 백남은. 자, 사회경제사학을 한번 봐볼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사회경제사학이거든.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외형적 특징 중 다소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세계사적으로 역사 법칙에 따라서 다른 민족과 동일한 궤도로 발전해 왔다. 무슨論을 반박하고 있어? 아니 그 정체성이요. 그렇지. 우리 민족은 고대 사회에 정체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의 세계사의 발전 과정하고 발맞춰서 똑같이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백남원의 사회경제사학이야. 그 다음에 조선화분 넘어 실증사학 한번 보면은 실제로 증명하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게 실증사학이거든. 자, 문헌을 고증하면서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단체가 만들어져. 이병도, 손진태 등이 진단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뭐를 연구하였다? 실증사학을 연구하였다. 자, 여기서 책 보지 말고 지역 하나 봐보자. 이런 단체들 이름이 참 중요하거든. 자,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 이걸 연구했던 단체 이름이 뭐였지? 식민사관을 연구했던 단체가 이름이 조선사학. 아니 맞는 줄 알았단 말이야. 조선사까지 딱 해서 맞는 줄 알았단 말이야. 너무 잘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단체거든. 이렇게 외우자. 일본 편이야 얘네들. 일본 편. 조선사 편수회.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은 어디다 껴놓고 시험 문제 내냐면은 실증사학 이런 데다가 자, 이병도, 손진태 등이 문헌 고증을 통해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실증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버린다고. 아니겠지? 진단할게요. 조선사 편수회는 일본 편, 나쁜 놈들 이렇게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문학 및 예술 활동은 여기는 그냥 암기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나중에 내신으로 좀 넘기고 넘어갈게. 굳이 막 쌤이 설명하고 그런 것보다 이건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 여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 할 게 많거든, 중요한 부분이. 자, 1930년대 후반 중국 관내지방에 이제 가보자. 자, 아까 중국 관내지방으로 누가 이동해 온다 그랬지?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그가 이동했지. 네. 그가 누구지? 민족주의계. 그렇지. 지청천 이동해왔고, 근데 지청천만 이동했던 게 아니라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중국 관내 지방으로 이동해 오게 돼.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양세봉은 죽고 그 밑에 있던 사회주의 계열 일부만 동북 항일 연군에 가담하게 되고, 대부분은 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은 중국 관내 지방으로 이동해 와가지고 뭘 만들었냐? 조선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냐? 김원봉이. 자, 의열단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관내로 넘어와가지고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다 연합해가지고 만든 거야. 좌우 세력을 통합한 거야. 자, 너희들 알아? 좌익 세력, 우익 세력 어디가 사회주의고 어디가 민족주의지? 좌익이 민족 사회주의, 우익이 민족주의야. 알겠지? 좌익이 사회주의고 우익이 민족주의야. 자, 좌우익 세력을 통합하여 결성하였다.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정당이 만들어진 거야. 통일 정당이. 좌우익이 다 연합해가지고. 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좀 복잡하거든. 뭐가 좀 많거든. 근데 분명히 지금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기억을 하더라도 이거 좀 지나면 잊어버릴 거거든. 뭘 잊어버리냐면 이런 뭐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 그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고 이런 건 다 잊어버릴 거야. 근데 이거 나중에 다시 시험 볼 때 외워도 돼. 스토리만 좀 기억을 해두자고. 알겠지? 중국 관내지방으로 넘어와서 좌우 세력을 연합해서 큰 단체를 만들었다. 이름 몰라도 돼. 누가 만들었다고? 김원봉이가 만들었어. 좌우 세력을 연합해서 큰 단체를 만들었어.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참여를 안 했냐면은 우익 세력의 거목이었던, 우익 세력의 대장이었던 김구가 참여를 안 한 거야. 김구는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 나는 여기 참여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겠다. 이렇게 참여를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우익 세력들 있지. 우익이 뭐라고? 민족주의 계열, 우익 세력들, 뭐 지청천,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김구가 여기 참여 안 한다고? 그럼 우리도 빠질래? 하고 여기서 빠져버려. 지청천, 조소왕 이런 우익 세력들이. 그래서 걔네들은 김구 있는 데로 가버려. 우익 세력들이 전부 다. 그럼 원래 목적은 좌우익을 연합해가지고 큰 단체를 만드는 거였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무슨 단체가 돼버린 거야? 좌익 단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자, 이름 자체는 기억이 안 나도 된다 그랬어. 알겠지? 당연히 외우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외워도 아마 잊어버리긴 할 거야. 스토리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라고. 김원봉이가 좌우익 연합해가지고 큰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익 세력이 참여하지 않아서 사회주의 계열 단체가 됐어.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어?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바뀌어. 중일전쟁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이 이름이 바꾼 거야. 사회주의 단체가 연합하여서 이름을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바꾸고 여기서 군대를 하나 만들어. 이거는 군대야. 그 군대 이름이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어. 총사령관은 김원봉이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이제 사회주의야 민족주의야? 자, 선생님 얘기 잘 따라와. 사회주의야 민족주의야? 사회주의잖아. 민족주의 다 빠져버렸잖아. 우익 세력이. 그런데 김원봉이가 이 군대 만들고 이 군대 어디랑 연합해? 중국 국민당 정부랑 연합해버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사회주의야 민족주의야? 민족주의 민족주의. 중국의 사회주의는 공산당이 있잖아. 공산당이 있고. 자, 그래서 조선의용대 군인들이 엄청나게 불만이야. 왜 우리가 중국 국민당 정부랑 연합을 하냐? 김원봉이 입장에서는 그 민족의 독립이 우선이야. 사회주의냐 민족주의가 중요하지가 않아. 지원해줄 수 있는 데에서 지원을 받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군인들은 불만이었다고. 그래서 대다수의 군인들이 김원봉이를 떠나버려. 이 조선의용대를 떠나버려. 그래서 대원 일부가 화북지방으로 이동하게 돼. 왜? 화북지방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있었거든. 여기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자, 총사령관 총대장이 김원봉이고 부대장이었던 김원봉이가 대부분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이동했다? 화북지방으로 이동했다. 중국 공산당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그게 조선의용군이야. 자, 김원봉이 만든 거는 조선의용대고 김두봉이가 일부 대원들을 데리고 화북으로 가서 만든 게 조선의용군이라고. 지금 좀 어렵더라도 좀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은 김원봉이는 남은 세력을 가지고 이 조선의용대 남은 세력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많지가 않아. 그래서 김원봉이도 이 조선의용대 남은 세력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김구한테 가.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들어가.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미 군대가 만들어져 있었어.
1940년에 한국광복군이라는 그 군대 총사령관은 지청천이 이미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산하로 들어가서 김원봉이가 합류를 하게 되고 부사령관이 돼. 큰 흐름은 지금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자, 이거를 약간 좀 도식화해서 여기 한번 써놨는데 봐봐. 자, 김원봉이가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그랬어.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의 군인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야 민족주의야? 사회주의라고. 그런데 김원봉이가 어디랑 연합해? 중국의 국민당 정부랑 연합하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은 김두봉이가 대다수를 데리고 어디로 넘어가? 화북지방, 예난지방이라고 해. 화북지대로 넘어가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사회주의 단체를 만들고 그 산에 조선의용군이라는 군대를 만들게 돼. 화북으로 넘어가서 김두봉이가 조선의용군을 만들었다. 이렇게만 외워도 돼. 알겠지? 나머지 세력들은 김두봉이가 어디로 데려가냐? 충칭으로 가. 자,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거든. 민족주의 계열에. 근데 여기 이미 군대가 있는 한국광복군이라고. 이 한국광복군에 가담하게 돼. 김원봉이가 참여하게 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냥 나중에 교과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냥 서술되어 있는 내용만 보면은. 근데 지금 이렇게 도식화해서 머릿속에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마 그냥 읽어봐도 이해가 되긴 할 건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자, 아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번 보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 원래 어디서 만들어졌지?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잖아, 그치? 자,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더 이상 상하이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상하이가 일본에 점령당했거든. 그래서 막 이동하면서 결국 1940년에 어디에 정착하게 돼? 충칭에서 정착하게 돼. 1940년에. 자, 이렇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의 아까 윤봉길 의사 장제스의 도움을 받아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 어디에 정착하게 된다? 충칭에 정착하게 되었다. 자, 충칭에 정착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충칭에 정착했을 때 1940년에 만들어져. 총사령관은 누구다? 지청천이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가담하게 된다고? 김원봉이.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이 합류함으로써 전력이 강화가 돼. 1942년에. 자, 이 한국광복군의 활동 매년 수능 문제 나오고 있어. 그만큼 정말 중요해. 자,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대1 선전포고문을 발표해. 일본에 전쟁을 선포한 거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에 대항하는 반대쪽에 참여를 한 거지. 그래서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을 했거든. 근데 우리나라 한국광복군은 전력이 그렇게 센 그런 군대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전면전에서 싸우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후방에서 지원하는 임무들을 했어. 이런 거 포로 신문하거나 정보 수집하거나 암호 해독하거나 이런 일들을 담당했었어.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일본이 곧 망할 것 같아. 이탈리아, 소련 전부 다 항복했단 말이야. 아니 소련이란다. 독일 다 항복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준비했다. 요게 중요해. 국내 진공작전.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끌어내고자 했었던 거야. 소련이나 미국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일본군을 몰아내자. 그래서 미국의 전략정보국 OSS, 지금의 CIA 전신이야. 협력하여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였다. 그래서 훈련도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일본군을 몰아내기만 하면 됐어. 그러면 우리 힘으로 깔끔하게 독립을 이뤄낸 거야. 그런데 일본이 마지막까지 우리 도와주지 않지. 이 국내 진공작전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해버려. 그럼 우리 스스로 독립을 이뤄낸 게 아닌 게 돼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독립 이후에도 미군과 소련군의 그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지. 일제 항복으로 무산되었다. 자, 그리고 광복을 준비하는 움직임. 자, 1940년대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독일도 망했고 이탈리아도 망했고 이제 일본만 남아 있어. 자, 일본도 이제 망하는 거는 순식간일 거야. 뭘 준비해야 돼?
우리 건국을 준비를 해야 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해야 돼. 세 개 단체가 만들어져. 국외에서는 자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지. 충칭. 그 다음에 화북지방에서는 아까 김두봉이가 뭘 만든다고?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걸 만들어. 사회주의 계열. 충칭은 민족주의 계열이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어. 이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만들어. 그래서 이 세 단체가 건국을 준비하게 돼. 자,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던 일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골라라 하면은 아까 무슨 군대 만들었다고? 조사용 한국 광복 한국 광복군 만들었다고. 한국 광복군 만들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하면서 조소왕이 건국 강령을 발표했어. 자, 앞으로 이제 나라를 우리가 건국하면 이런 나라 만들겠다 이런 강령을 발표했는데, 자 조소왕의 건국 강령 발표. 이 건국 강령의 주요 내용은 삼균주의야. 자, 세 가지를 균등한 나라 만들겠다. 뭐뭐뭐 정치, 경제, 교육. 이 균등하게 성장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조소왕의 삼균주의 건국 강령 발표. 화북지방에서도 사회주의 세력인 김두봉이가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건국 강령을 발표해. 자, 그런데 이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 강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들이 밑에 나와 있거든. 이것도 이제 내신 공부용.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 내신 공부형이고, 우리는 일단 큰 이 방학 특강 때 큰 흐름을 일단 아는 거야.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을 연합해서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어. 자,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게 또 나와.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자, 순서대로 해서 카, 얄, 포 이렇게 외워. 카얄포. 자, 국제사회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최초로 독립 문제를 약속해 준 게 카이로 회담. 자, 이거를 재확인시켜 준 게 포츠담 회담. 순서대로 카얄포. 그러면은 문제에서 최초로 우리 독립을 약속해 준 게 뭐냐라고 하면 카이로 회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재차 확인해 준 거는 포츠담 회담이고. 자, 한국의 독립은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되지. 근데 우리 힘으로 광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광복 직후에 일본군과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이 분할 점령당하게 돼. 관리해준다는 명분 하에. 자, 이렇게 해서 현대사 직전, 근대사까지 다 했거든. 근대사가 사실 이렇게 빨리 할 만한 내용은 아니야. 지금 방학 특강이니까 좀 큰 흐름을 보자는 의미에서 좀 빨리 한 건데, 뭐 아예 뭐 빼먹고 한 건 하나도 없거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외우고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내신용 공부인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일주일 남았잖아, 그치? 다음 주 한 주 남았잖아. 그래서 다음 주 한국사 시간에는 쌤이 저기 한국사 원쌤하고 얘기를 해서 현대사를 둘이 좀 나눠가지고 수업을 할 거거든. 그 부분은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암기하는 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좀 외워가지고 와. 알겠지? 다 완벽하게 좀 외워가지고 와. 그래서 금요일날 사실 선생님 할 거는 다 했어 지금 한국사 수업을. 금요일날 시험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좀 고민하고 있거든. 현대사를 좀 쌤이 나눠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사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했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번 봐볼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 왜? 한국사 다 했는데 왜? 다 했는데 더 할 게 없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끝. 저
저희 시험도 아니잖아요.